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8-5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감정을 바꿔라.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감정을 바꿔라. 그래서 자연적 정보, 의도적 정보, 자연적 감정, 의도적 감정,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의 이 주인은 나다. 큰 덩어리에서 내가 다 주인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지극히 작은 한 영역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113쪽인데요. 자, 일단은 내가 우울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감정을 내가 쭉 따라가면 내 삶이 우울해지겠죠. 내 삶이 불행해지겠죠. 그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그 감정에 따라가면은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빈대떡을 붙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 채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아내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 남자는 스포츠. 그러니까 이 채널을 바꾸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엔 이 싸움이 처음에는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엔 조그맣게 생겼다가 나중에 이걸 빨리 불처럼 끄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남자가 화가 나니까 그냥 먹던 빈대떡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게 그 아내 얼굴에 맞았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 화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창문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아파트. 그래서 죽었죠. 그러니까 졸지의 가정이 그냥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뭡니까? 정보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정보 조절에 채널. 그 다음에는 감정 조절에 실패한 거죠. 그게 결국 순식간에 가정을 막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감정이라는 게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정보를 바꾸거나 감정을 컨트롤하면은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실수를 예방한다. 실수를 예방한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동생이 그냥 분노하니까 가인이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죄의 욕구는 너에게 있지만은 그걸 다스려라. 그랬더니 가인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야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 자신도 저주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이 감정은 실수를 예방하는 거예요. 감정 변화. 그 다음에 빠른 분위기 전환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뭐 일주일 동안 지속시켜 가면 이게 병이 되기가 쉬운데 감정의 변화를 만들면 분위기가 빨리 바뀝니다, 이게. 심리적 질병 치료.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세요. 행동 원칙을 딱 정해놓고 감정은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 행동은 서쪽으로 가도록 계획을 짰으면은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왜냐면은 감정을 따라가면 그 감정이 계속 커져요, 이게. 근데 행동 원칙을 따라가면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심리 질병이라는 것은 아픈 감정을 따라가는 행동이에요. 아픈 감정.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변화와 발전이 오죠. 변화, 발전이 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죠. 좋은 감정을 가지면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실수를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심리적 질병도 치유되고
자신의 삶이 발전하고 재능을 개발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심리적 질병은 대체로 잘못된 감정에 매여 있으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즐거운 감정으로 바꾼다면 치료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공포감이 찾아올 때 아주 극한 즐거운 일을 생각해내면 안정을 갖게 되고 오히려 즐거움에 흥분을 갖게 되므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항상 정보를 재해석함으로 1차 감정을 2차 감정으로 바꾸는 훈련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내 속에 감정이 생겼어요. 이걸 1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의 1차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형제들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고 해석을 하니까 감정이 이게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2차 1차 감정을 2차 감정으로 이거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면은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도대체 약속 안 지키는 거야? 뭐야 이거? 나를 뭘로 보고? 자, 이게 1차 정보고 1차 감정이에요. 그대로 행동을 하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재해석을 합니다. 뭐야 이거 오다가 무슨 사고 생긴 거 아니야? 아 이거 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오히려 이렇게. 그러면 제 해석 그러고 나면은 감정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때 행동을 하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감정을 2차 감정으로 바꾸는 훈련. 정보를 바꿈으로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해라. 자연적 정보와 함께 의도적 정보 교체와 감정 만들기를 훈련을 하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이제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봤는데도 아무 감정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 감정이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죽어 있으면은 희로애락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그 무기력해지게 되고 삶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치매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속상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아니 지금 우울한 소식을 들었는데 막 기뻐해.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누군가가 나한테 슬픈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게 막 기뻐해. 이것도 안 좋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막 성질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덤덤해. 이거 정상 아니에요 이건. 근데 누군가 나 이렇게 화를 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또 누군가가 슬픈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슬픈 거예요. 이것도 아주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상인데 이게 안 좋은 감정으로 살아있다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불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 관리 잘하는 훈련을 하셔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